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정의 바른 소리를 전합니다. 9월 13일 금요일 KTV 대한뉴스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응급의료센터를 찾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환자 곁에서 헌신하는 의료진을 격려하고 응급의료 대응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명절 연휴를 앞두고 정말 수고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정부는 이번 추석 연휴 비상응급대응 체계를 유지할 계획입니다. 연휴 동안 전국 409개의 응급실 가운데 407곳이 24시간 운영됩니다. 북한이 우라늄 농축시설을 처음으로 공개하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해당 시설을 둘러보는 모습이 소개됐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해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파리 패럴림픽 선수단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청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선수단이 흘린 땀방울이 바로 금메달이라며 장애인 체육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응급의료센터를 찾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명절 연휴를 대비한 응급의료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환자들 곁에서 헌신하고 있는 의료진을 격려했습니다. 이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 대통령이 서울의료원과 중앙응급의료센터를 찾았습니다. 연휴 전 응급의료 대응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서입니다. 현장에 도착한 윤 대통령은 우선 의료 현장을 묵묵히 지키는 의료진의 노고를 격려했습니다. 명절 연휴를 앞두고 정말 수고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추석은 예년에 비해 훨씬 많은 병원과 의원이 문을 열어 다행이라며 중증도에 따른 진료를 잘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또 연휴 기간 건강보험 수가를 큰 폭으로 올리고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의 진찰료도 평소보다 3.5배 수준 인상이 했다며 힘든 진료를 하는 의료진에게 더 많은 보상이 가도록 하는 게 의료개혁의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의대 증원 정책에 대해서는 장기계획 차원에서 최소한의 인력 증원이고 과학적 추계를 근거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의료인 처우 개선에 대한 정부의 진정성을 믿어달라고 말했습니다. 의료 현장의 목소리도 청취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국민 생명과 건강을 챙기는 것뿐 아니라 의료계 내부에서 방치해온 시스템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기 했다며 기탄 없이 의견을 개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와 함께 의료인이 상대적 허탈감을 느끼지 않고 고생한 만큼 정당히 보상받고 보람을 느끼도록 보상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병원 관계자들에게는 추석 연휴 기간 의료기관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번 의료 현장 방문은 환자와 의료진 불편을 고려해 최소 수행 인력으로 진행됐다고 대통령실은 밝혔습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정부는 추석 연휴 기간에 비상응급대응 체계 유지를 위해서 수가 인상과 인건비 지원, 1:1 책임관 지정 등 집중적인 지원을 펼친다는 계획인데요. 연휴 동안에 전국 409개의 응급실 중에 2곳을 제외한 407곳이 매일 24시간 운영될 예정이라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정유림 기자입니다. 정부가 추석 연휴 응급실 대응 체계에 문제가 없도록 비상응급 대응 체계를 유지하며 집중 지원합니다. 연휴 특별대책에는 건강보험 수가 인상, 필요한 인력 유지를 위한 인건비 지원, 1:1 전담 책임관 지정 등이 포함됐습니다. 연휴 기간에도 정부는 지자체와 함께 준비한 대책을 차질 없이 시행하고 개별 의료기관과 소통도 긴밀히 유지하면서 응급의료 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겠습니다. 올해 추석 당일에 문 여는 병의원은 올 설 당일보다 10% 증가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연휴 동안 전국 응급실 409곳 가운데 2곳을 제외한 407곳이 매일 24시간 운영된다고 밝혔습니다. 건대 충주병원은 연휴 기간 응급실을 운영하지 않는데 이를 대신해 충주의료원과 인근의 제천, 청주, 원주 등의 지역에서 비상진료 체계가 가동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연휴 기간 경증이나 비응급 환자가 응급실에 가게 되면 진료비의 9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상대적으로 중증도가 낮은 환자는 상대적으로 작은 응급실인 지역 응급의료기관이나 동네 병의원을 우선 이용하시는 것이 우리 모두가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누리는데 효과적이기 때문에 이 같은 조치를 시행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중소병원 응급실의 진찰 결과에 따라 중증이라고 판단되면 큰 병원으로 신속한 이송이 가능하므로 안심해도 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추석 연휴 기간 네이버, 카카오 등 지도 애플리케이션에서 문 여는 병의원과 응급실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응급의료 포털, 응급의료정보 제공 앱에서도 응급실 운영기관과 문 여는 병의원, 약국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KTV 정유림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도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응급의료특별대책과 교통안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정부는 연휴 기간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서 긴장의 끈을 놓지 않는다는 방침입니다. 계속해서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화순 전남대학교 병원을 방문한 한덕수 국무총리. 병동을 돌며 환자들에게 덕담을 건넸습니다. 이어 연휴를 맞아 정부가 마련한 응급의료 특별대책을 점검하고 의료진들을 격려했습니다. 추석 연휴 때 진짜 이렇게 헌신적으로 우리 원장님하고 우리 교수님들 또 우리 간호사 선생님들 뭐 다 이렇게 정말 헌신적으로 밤을 새우시면서 일을 해주시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이루어진다고 봐서 뭐 저희가 뭐 한 번 이렇게 감사하다는 말씀. 병원에 이어 119 구급상황관리센터도 방문했습니다. 한 총리는 충북소방본부 구급센터에서 응급 환자 이송과 상황관리 등 추석 대비 비상응급 대응체제를 점검했습니다. 한 총리는 이 자리에서 지역, 의료기관, 소방 간 사전 협력을 통해 연휴 기간 국민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공군작전사령부와 제1민방위경보통제소를 찾았습니다. 이 장관은 추석 연휴에도 빈틈없이 안보를 책임지는 것에 감사하다며 군 장병을 격려했습니다. 명절 연휴 기간 교통안전대책을 확인하기 위해 고속도로 순찰대도 방문했습니다. 이 장관은 명절 교통대책을 점검한 뒤 교통안전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순찰대원들을 격려했습니다. 고속도로라는 위험한 환경에서도 매 순간 국민의 안전과 교통관리에 힘써주고 계시는 여러분들에게 장관으로서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어 국민의 안전도 중요하지만 경찰관의 안전도 중요하다며 연휴 기간 현장에서 근무하는 경찰관의 건강과 안전에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연휴 기간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 긴장을 유지한 채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모든 국민이 걱정 없이 안전하고 풍요로운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윤현석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정부는 장바구니 물가 잡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전통시장이 마트보다 싸고 또 온누리 상품권을 추석 특별가로 최대 15% 할인된 값으로 살 수 있다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명절 준비에 인파로 북적이는 전통시장을 변차연 기자가 가보았습니다. 4인 가구 기준 추석 차례상 준비 비용. 전통시장은 29만 8천 원, 대형마트는 37만 원 정도로 조사했습니다. 전통시장이 대형마트에 비해 20%가량 저렴한 겁니다. 추석 명절 연휴를 하루 앞두고 전통시장은 차례상에 올릴 성수품을 찾는 인파로 북적였습니다. 막바지 점검을 위해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현장을 찾은 가운데 이색적으로 독일 대사와 베트남 대사도 동행했습니다. 베트남 상인 점포 등 전통시장 곳곳을 둘러보며 음식을 맛보고 상인들을 격려했습니다. 한편 추석을 맞이한 전통시장에서는 온누리 상품권 할인 판매와 환급 행사가 한창입니다. 온누리 상품권은 전통시장과 상점가에서 쓸 수 있는 전국 단위 상품권입니다. 현재 추석 특별가로 최대 15% 할인된 가격으로 살 수 있습니다. 구매 금액에 따라 최대 2만 원을 돌려주는 온누리 상품권 환급 행사는 9월 15일까지 이어집니다. 거의 한 20% 이상 올랐다고 볼 수 있어요. 저희 떡가게에서는. 왜냐면 재료값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굉장히 부담감이 커졌어요.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상품권을 그나마 하면
그래도 손님들이 더 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으로 저희는 하고 있어요. 전국 전통시장 곳곳에서는 9월 동행축제와 연계된 별별 야시장이 열렸습니다. 보령시 대천항 수산시장, 강릉시 중앙시장 등 34개 시장에서 다양한 먹거리와 문화공연, 체험행사가 펼쳐져 지역경제 활성화에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KTV 변차연입니다. 네, 오늘부터 추석 귀성이 시작됐습니다. 이번 연휴 기간 교통 상황부터 날씨까지 알아두면 요긴한 정보들이 많은데요. 뉴스룸에 나와 있는 취재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조태영 기자, 본격적으로 대이동이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이번 연휴에 차량이 언제 가장 많이 몰리고 또 이동 시간은 얼마나 걸릴지 궁금하네요. 네, 정부는 연휴 전날인 오늘부터 마지막 날인 다음 주 수요일까지 3,695만 명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대부분 승용차를 이용하실 텐데요. 그렇다 보니 고향을 가시는 분들 도로 사정이 가장 궁금하실 겁니다.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귀성 출발은 추석 전날인 16일 오전, 귀경 출발은 추석 다음 날인 18일 오후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역별 예상 이동 시간도 보겠습니다. 15일 귀성길 고속도로 이동 시간은 서울에서 대전 4시간 10분, 서울에서 광주 6시간 10분, 서울에서 부산 7시간 40분 소요될 전망입니다. 귀경길의 경우 17일 기준으로 강릉에서 서울 6시간 20분, 대전에서 서울 5시간 20분, 부산에서 서울 10시간 30분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서울에서 지방으로 향하는 귀성길은 오후부터 정체 상황인데요. 오후 7시 절정을 지나 오후 11시에서 12시쯤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고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언제 면제가 되는 겁니까? 네, 정부는 15일부터 18일까지 나흘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데요. 14일 자정 이전에 고속도로에 진입해 15일에 진출할 경우 또는 18일 자정 전에 진입해 19일에 진출한 경우도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자, 추석 연휴 기간에 갑자기 아파서 급하게 병원을 가야 하는 경우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걱정들이 많은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네, 정부는 11일부터 25일까지 약 2주를 추석 명절 비상응급 대응 주간으로 운영하는데요. 지역 응급의료센터 136곳 중 15곳을 거점 지역 응급의료센터로 지정해 응급 환자 대응에 나섭니다. 다만 경증 환자가 응급실을 방문할 경우 본인 부담금이 기존 50%에서 90%로 대폭 늘어납니다. 이 때문에 경증 환자나 비응급 환자의 경우 응급의료센터보다는 당직 병원 방문이 나을 수 있습니다. 당직 병원은 응급의료 포털 홈페이지나 응급의료 정보 제공 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올해 추석 연휴 기간 문을 여는 병원은 하루 평균 약 8,000곳입니다. 지난 설 연휴 기간보다 2배 이상 늘어난 수치지만 환자가 내야 하는 진료비는 더 많아집니다. 정부는 추석 연휴 전후 한시적으로 건강보험 수가를 인상하여 의료인들의 헌신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겠습니다. 정부는 주말이나 공휴일에 적용되는 진료비 가산 제도를 추석 연휴 닷새간 적용할 계획입니다. 자, 예전에는 보통 추석쯤이면 날씨가 선선해졌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이 폭염특보가 내려지고 상당히 덥습니다. 이번 연휴 기간에 날씨는 어떨까요? 네, 이번 추석 기간 무더위가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번 주말 전국 아침 기온은 21도에서 26도 사이를 기록하고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최고 35도까지 오르며 여름 수준의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은 최고 32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이는데요. 보통 이맘때 서울의 낮 평년 기온이 26도 정도인데 이보다 5도 이상 높은 수치입니다. 16일에서 18일도 낮 최고 기온 27도에서 33도 수준으로 여전히 폭염 무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네, 더운 추석이라는 말이 낯설게 느껴지네요. 그러면 연휴 기간에 비 소식은 없습니까? 네, 기상청에 따르면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릴 예정입니다. 토요일에는 수도권과 강원, 충청에 최대 20에서 60mm, 일요일에는 전국 각지에 최대 6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16일에서 18일 역시 전국 곳곳에 비가 예보됐습니다. 한편 지금 남쪽 해상에서 13호 태풍 버빙카가 중국을 향해 북상 중입니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 제주도 부근 해상과 남부 해상 등의 파도가 매우 높게 일 전망입니다. 제주도와 남해 부근 섬 지역을 오가는 귀성객의 경우 고향 오가실 때 결항 여부 미리 확인하셔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취재기자와 함께 추석에 필요한 각종 정보들 알아보았습니다. 조태영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오는 15일은 제2회 이산가족의 날입니다. 추석을 맞아 통일부 장차관이 명절에도 가족을 만나지 못하는 이산가족을 위로하고 탈북민 독거 어르신에게 따뜻한 식사를 대접했는데요. 김민아 기자가 현장에 동행했습니다. 한가위를 앞두고 고령 독거 탈북민 100여 명이 사단법인 세문화복지연합회가 주최한 고향음식 나눔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김수경 통일부 차관은 탈북 어르신들의 직접 음식을 나눠줬는데 고향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두부밥, 감자떡 등 대표적인 북한 음식들이 한상 가득 차려졌습니다. 양배추 볶음, 절여갖고 볶은 양배추 볶음은 거기서나 먹던 건데 이게 되게 감동이네요. 명절을 앞두고 고향 음식을 맛보니 즐거우면서도 가족 생각이 절로 납니다. 우리 자식들이 우리 형제들 어느 걸 좋아하고 어느 걸 특별히 김수경 통일부 차관은 축사에서 정부가 8.15 통일 독트린 발표로 통일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하고 탈북민 정착 역량 강화, 화합을 위해 힘쓰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통일부에 자립 지원과가 새로 생겼습니다. 특별히 그 탈북민 여러분들 일자리나 취업, 교육 문제를 더 신경 쓰기 위해서 만든 과인데 앞으로 탈북민 여러분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더욱더 통일부가 열심히 뛰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또 고령 탈북민이 점점 늘고 있는 추세를 언급하면서 통일부가 삶의 질 제고를 위해 다양한 지원 방안을 고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도 100세인 이산가족 오창화 씨를 위로 방문했습니다. 1.4후 때 남쪽으로 내려와 아버지와 동생과 흩어진 오창화 씨는 이제는 가족 얼굴조차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안타까움을 전했습니다. 명절이면 고향과 두고 온 가족들이 더 그리울 이산가족들. 통일부는 오는 15일 제2회 이산가족의 날 기념식을 개최해 이산가족들의 아픔을 위로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공감대를 확산해 나갈 예정입니다. KTV 김민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파리 패럴림픽에 출전한 우리 선수단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청해 점심 식사를 함께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선수단이 흘린 땀방울이 바로 금메달이라며 장애인 체육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영은 기자입니다. 역대 패럴림픽 대회 가운데 최고 성적을 거둔 파리 패럴림픽 선수단. 윤석열 대통령이 선수들과 지도자들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청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선수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부르며 감동의 순간을 되새겼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선수가 포기하지 않는 도전 자체가 위대한 성취라는 메시지를 줬다고 말했습니다. 불굴의 의지를 보여준 여러분의 경기 자체가 감동이고 여러분이 흘린 땀방울이 바로 금메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윤 대통령은 88년도 서울올림픽 당시 패럴림픽이 잇따라 열리면서 이후 국제 패럴림픽 위원회가 세워졌다는 점을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장애인 체육 시설을 늘리고 스포츠 의과학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등 장애인 체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패럴림픽의 유산을 이어받아 대한민국 장애인 체육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패럴림픽 선수단 83명과 지도자 38명 모두에게 국민 감사 메달을 전했습니다. 메달에는 파리 패럴림픽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한 당신은 우리 모두의 영웅입니다라는 문구가 담겼고 시각장애 선수를 위해 점역한 설명문도 함께 제작됐다고 대통령실은 밝혔습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북한이 노동신문을 통해
핵무기의 원료인 우라늄 농축 시설을 처음으로 공개하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시설을 둘러보는 모습을 소개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어떠한 경우라도 우리와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 보유를 결코 용인하지 않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이리나 기자입니다. 노동신문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12일 핵무기 연구소와 무기급 핵물질 생산기지를 현지 지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이 이 자리에서 핵물질 생산을 줄기차게 벌여나가고 있는 데 대한 보고를 받고 커다란 만족을 표시했다고도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우라늄 농축기지도 돌아본 김 위원장은 보기만 해도 힘이 난다며 무기급 핵물질 생산 토대를 더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원심 분리기 대수를 더 늘리고 새로운 원심 분리기 도입 사업도 계획대로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북한이 우라늄 농축 시설을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고농축 우라늄은 핵무기나 원자폭탄 제작에 있어 핵심 물질입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북한이 우라늄 농축 시설을 공개하며 핵 능력의 가속적 강화와 전술 핵무기용 핵물질 생산을 운운한 데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북한의 어떠한 핵 위협이나 도발도 굳건한 한미 동맹의 일체형 확장 억제 체제를 기반으로 한 우리 정부와 군의 압도적이고 강력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북한의 불법적인 핵무기 개발은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자 한반도와 세계 평화에 심각한 위협이라며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와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보유를 결코 용인하지 않을 것임을 북한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 예단하진 않겠다면서도 만약 북한이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전례 없는 수준의 억제와 제재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북한의 이번 우라늄 농축시설 공개를 놓고 일각에서는 2달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선을 겨냥해 공개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KTV 이리나입니다. 다음 달 11일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실시됩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등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무료로 진행되는데요. 고위험군 이외의 국민은 의료기관에서 유료로 접종할 수 있습니다. 김용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이 다음 달 11일부터 시행됩니다. 질병청은 시행 계획을 발표하고 연령대별로 순차적 예방접종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과 면역 저하자 그리고 감염 취약시설 입소자를 대상으로 해서 중증화와 사망 예방을 목표로 해서 무료 접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는 현재 인플루엔자와 함께 매년 접종해야 하는 감염병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예방 백신은 JN1 755만 회분으로 최근 유행하는 변이 바이러스에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고위험군 이외의 국민은 의료기관에서 화이자 또는 모더나를 선택해 유료로 접종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달 11일 75세 이상 어르신을 시작으로 15일부터 70세에서 74세, 18일부터 65세에서 69세 국민에게 무료로 접종됩니다. 접종은 한 번으로 끝나지만 12세 이상 면역 저하자의 경우 의료진 상담 이후 1회 이상 접종 가능합니다. 접종 대상자들은 지정 의료기관과 보건소 등 16,000곳에서 사전 예약 없이 할 수 있고 중복 접종 예방을 위해 신분증이나 본인 확인 서류를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최근 코로나19 유행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질병청은 7월부터 8월 중순까지 입원 환자 수가 늘었지만 이후 3주 연속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응급실 코로나19 환자 수도 9월 첫 주 2,831명으로 직전주 5,214명보다 큰 폭 감소하며 3주 연속 줄었습니다. 질병청은 추석 연휴 감염병 예방 수칙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TV 김용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꽉 찬 보름달처럼 넉넉하고 풍요로운 한가위가 되시길 바란다며 국민 한 분 한 분의 삶을 더 따뜻하게 보듬기 위해 마음과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 부부는 한가위 영상 메시지를 통해 이같이 전하며 특히 군장병과 경찰, 소방관, 의료진 등 명절 연휴에도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이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번 영상에는 다문화 가정 어린이 12명이 출연했는데 다양한 우리 국민이 함께 어우러져 행복한 명절을 보내길 기원하는 의미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공감, 상생, 연대를 주제로 국민통합위원회 성과보고회를 주재했습니다. 국민통합위원회는 우리 사회의 갈등을 완화하고 국민통합의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지난 2022년 7월 출범한 윤 정부 첫 대통령 직속위원회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성과보고회에서 개혁도 결국은 국민통합이라는 더 큰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것이라며 자유의 가치를 수호하고 개혁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자유시장 경제와 자유민주주의라는 헌법 정신을 실현하는 것이 진정한 통합이고 우리의 번영도 이런 통합 위에 털을 잡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2025학년도 대입 수시 원서 접수가 진행 중인 가운데 전국 의과대학 39곳에 모집 인원 대비 16배에 가까운 지원자가 몰렸습니다. 수시 원서 접수 기간이 아직 남아있는 점을 고려하면 전체 의대 경쟁률은 더 높아질 전망입니다. 신국진 기자입니다. 2025학년도 수시 원서 접수가 지난 9일부터 13일 사이 대학별로 3일 이상씩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시 원서 접수가 막바지에 이른 가운데 전국 의과대학 경쟁률이 크게 상승했습니다. 지난 10일 오후 6시 기준 전국 39개 의대 수시에 총 47,167명이 지원했습니다. 모집 인원이 2,978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경쟁률은 15.8대 1에 달했습니다. 26개 비수도권 의대에서 총 1,539명을 모집하는 지역 인재 전형에는 12,357명이 지원해 모집 인원 대비 8배 많은 인원이 몰렸습니다. 2025학년도 이후에는 비수도권 소규모 의대를 중심으로 정원이 정원됨에 따라 수도권, 비수도권의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지역 의료 인력 양성, 적정 규모화에 따른 의대 교육 역량 강화 등 의대 교육의 새로운 전환점이 마련되었습니다. 대학별로 보면 지난 11일 수시 모집 원서 접수를 마감한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 의대는 평균 수시 경쟁률이 전년 16.34대 1에서 18.82대 1로 상승했습니다. 서울대가 13.56대 1을 기록했고 연세대는 14.29대 1, 고려대는 30.55대 1로 경쟁률이 올랐습니다. 같은 날 마감된 이화여대 의대 역시 경쟁률은 16.39대 1로 마감했습니다. 전체 의대 전형 가운데 가장 높은 경쟁률은 성균관대 논술 우수 전형으로 293대 1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 인하대 논술 우수자 전형 162.58대 1, 가천대 논술 전형 141.3대 1을 기록하는 등 논술 전형 가운데 100대 1 경쟁률을 넘어선 전형이 6개에 달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의대 입시에서 논술 전형 경쟁률이 높은 것은 수학 과목에서 출제되는 논술 평가를 치른 뒤 수능 최저 학력 기준만 맞추면 돼 수학에 강점이 있는 학생들이 대거 몰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나머지 35개 의대는 원서 접수 기간이 13일까지인 점을 고려하면 전체 의대 경쟁률은 더욱 높아질 전망입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뉴스의 숨은 이야기까지 확대해 보여드립니다. 내는 보험료와 받는 보험금의 총계는 같아야 한다. 이를 지속 가능한 보험을 위한 수지 상등의 원칙이라 합니다. 국민연금은 어떨까요? 보험료율, 그러니까 내는 돈은 9%인 반면 소득 대체율, 받는 돈은 40%입니다. 내는 돈이 받는 돈의 절반도 안 되는 거죠.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내는 사람은 줄어들고 또 받는 사람은 늘어날 전망이라 투자로 아무리 수익을 잘 내도 기금 고갈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그 가입자가 낸 보험료로 또 수급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또 남아있는 일부는 기금으로 적립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이게 출생률이 떨어져서 가입자가 감소하거나 또 기대 여명이 증가해서 수급자가 늘어나면은 기금 재정이 굉장히 악화되는 구조이고.
공적 연금을 민영보험과 단순 비교할 수는 없어도 어느 정도 수지 균형을 맞추려면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을 19.8%로 올려야 한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국민 부담을 고려해 연금 개혁안에 담긴 보험료를 인상하는 13%입니다. 보험료 인상폭을 조정한 만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한 안전장치가 바로 자동 조정장치입니다. 자동 조정장치는 연금 부채가 자산보다 커지거나 출산율이 줄거나 경제활동 인구가 감소할 경우 급여를 줄이는 건데요. 낮출 수 있는 급여의 하한선을 정하고 재정 부담이 크지 않을 때는 자동 조정장치를 가동하지 않습니다. OECD 회원국 38개국 가운데 24개국이 자동 조정장치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금에 가입한 세대 간 형평성 제고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국민연금은 앞서 1998년과 2007년에 두 차례 소득 대체율이 조정됐는데요. 다시 말해서 연금에 빨리 가입한 장년층은 더 높은 소득 대체율을 적용받고 늦게 가입한 청년층은 더 낮은 소득 대체율을 적용받게 된 겁니다. 예를 들어서 40년 납입 기준 1975년생은 50.6%의 소득 대체율을 적용받는 반면 2005년생은 42%를 받게 될 전망입니다. 보험료율까지 오르면 곧 수급을 앞둔 장년층보다 납입 기간이 긴 청년층은 더 많은 돈을 부담해야 합니다. 정부가 청년층의 부담을 더는 방향으로 세대 간 보험료율 인상 속도에 차등을 둔 이유입니다. 보험료율을 상승시켰어야 되는 그 시점들을 놓치게 되면서 그러니까 기성세대가 부담해야 될 그거가 부담해야 될 그런 보험료가 사실 누적되어 있는 게 이제 사실입니다. 차등 보험료와는 예를 들어 50대 가입자는 매년 1%포인트씩 4년간, 20대는 매년 0.25%포인트씩 16년간 인상하는 방식인데요. 이에 대해 세대 간 형평성을 개선하는 취지를 지닐 수 있다는 긍정평가도 나오는 반면 가입 기간이 짧아 연금 조정 전에 높은 소득 대체율과 낮은 보험료율의 혜택을 보지 못한 중장년층은 노후 소득만 줄어들 거란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육아 때문에 직장을 그만둔 경력 단절 여성처럼 말이죠. 이에 복지부는 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사업 등 부족한 가입 기간을 채우기 위한 노력을 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단일한 연금 개혁안을 내놓은 건 지난 2003년 이후 21년 만입니다. 개혁의 공은 이제 국회로 넘어간 가운데 지속 가능한 연금을 위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뉴스 확대해보기 현미경이었습니다. 국정을 더 촘촘히 살펴봅니다. 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 추석 연휴 기간 몸이 아프신 분들은 문 여는 동네 병의원이나 약국을 이용하실 수 있는데요. 만약 반려동물이 아프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번 추석 연휴에 전국 500여 개 동물병원이 진료가 필요한 동물들 곁을 지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석 연휴에 운영하는 동물병원 정보를 농식품부 누리집과 국가동물보호정보 시스템에 게시했는데요. 첫 화면 상단 안내창을 클릭한 후 원하는 지역을 선택하면 동물병원 운영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휴 기간 혹시 모를 동물병원 방문에 대비해 문 여는 동물병원 정보 미리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추석 성묘 나들이 갈 때 자주 뿌리는 진드개 기피제와 스프레이 파스, 올바른 사용법 알려드립니다. 우선 진드개 기피제는 주 성분에 따라 사용 가능 연령이 달라서 용법과 용량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데요. 디에틸 톨루아미드가 10% 이하로 포함된 제품은 6개월 이상부터, 10%에서 30% 제품은 12세 이상부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카리딘이 들어간 제품은 6개월 이상부터, 파라멘탄 38디올이 포함된 제품은 4세 이상부터 사용 가능합니다. 추석 연휴 장시간 운전 등으로 근육통이 있을 때는 에어로솔 형태의 스프레이 파스도 많이 쓰는데요. 살리실산 메틸을 함유하는 스프레이 파스의 경우 많은 양이 피부에 흡수되면 어지럼증 등 중독 증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넓은 부위에 오래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식약처는 진드개 기피제, 스프레이 파스를 구매할 때 의약외품 표시가 돼 있는지, 식품안전나라에 등록된 제품인지 확인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올 추석 국내 여행 계획하는 분들도 많으시죠?
추석을 맞아 진행되는 대한민국 숙박세일 페스타 행사의 숙박 할인권 물량이 20만 장에서 50만 장으로 대폭 늘어났습니다. 사용 기간도 다음 달 13일에서 오는 11월 24일로 연장됐는데요. 숙박 할인권은 매일 오전 10시 참여 온라인 여행사 채널을 통해 선착순으로 발급되고 준비된 수량이 모두 소진되면 종료됩니다. 발급받은 할인권은 비수도권 지역 숙박 상품에 오는 11월 24일까지 입실하는 경우 사용할 수 있는데요. 7만 원 이상 숙박 상품을 예약할 땐 3만 원 할인이, 2만 원 이상, 7만 원 미만의 숙박 상품을 예약할 땐 2만 원 할인이 지원됩니다. 할인권 사용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대한민국 숙박세일 페스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학에 관심이 많다면 추석 연휴 이용해서 국립중앙과학관 방문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9월 16일과 18일 국립중앙과학관이 유료 전시관인 창의나래관, 꾸마띠 체험관, 천체관 등 무료로 개방하는데요. 중앙볼트에서는 버나 돌리기, 활쏘기, 사격 등을 체험해 볼 수 있는 놀이마당 게임의 민족이 운영되고 각 놀이에 참여하면 경품으로 바꿀 수 있는 엽전을 제공합니다. 상위권 참가자는 과학관 대형 전광판에 원하는 문구나 사진도 상영할 수 있는데요. 이 밖에도 천체관에서는 달달 무슨 달 특별 해설을 하루 3번 진행하며 창의나래관에서는 에디슨 하우스의 비밀 특별전이 열립니다. 이번 추석 가족들과 함께 곳곳에서 열리는 풍성한 문화체험 행사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보도자료 브리핑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박선우입니다. 중부지방은 흐리고 남부지방의 하늘에는 구름이 많은 가운데 서울, 경기와 강원, 충청 북부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내일 아침까지 서울과 경기 북부, 강원 영서 북부에는 10에서 50, 많은 곳은 70mm 이상 비가 오겠고 경기 남부와 충청 북부, 영서 남부와 강원 영동에는 5에서 3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시간당 20mm 내외의 강한 빗줄기가 쏟아지는 곳이 많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충청 이남을 중심으로 폭염특보가 내려진 상황인데요. 당분간 충청과 남부지방, 제주도는 최고 체감 온도가 33도 내외로 오르며 무덥겠습니다. 서울의 경우 오늘 밤 열대야를 보이겠고 낮 기온은 더 올라서 내일 29도, 일요일인 모레는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체감 온도는 더 높겠으니 온열 질환 예방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대체로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충청 남부에는 구름이 많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서울 29도, 청주 31도, 대전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안지방 속초와 강릉은 흐리고 아침에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한낮 최고 기온은 울진 27도입니다. 남부지방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전주 25도, 부산과 제주 27도, 낮 기온은 광주 33도, 대구 34도로 무덥겠습니다. 서해에는 비가 내린 후 개겠고 남해와 동해는 구름 많겠습니다. 물결은 남해에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일요일과 월요일 강원 영동과 경상 해안, 제주도에 비가, 내륙에는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앞선 뉴스로도 전해드렸듯이 이번 명절 연휴에 귀성길은 16일 오전이, 귀경길은 18일 오후가 가장 많이 막힐 걸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한시라도 빨리 고향집에 다다르고 싶지만 속도보다 훨씬 중요한 게 있죠. 안전운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KTV 대한뉴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